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 영희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도 텔레비전도 식탁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급하게 방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안방도 텅 비어 있고 아이들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장, 책상, 침대까지 모든 가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로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집안이 왜 이렇게 텅 비었어요? 가구들이 다 어디 갔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공항에서 짐을 찾고 있었고 아이들은 피곤해서 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77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앉아라. 어머니, 답변 먼저 해주세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어요? 말순은 부엌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앉을 곳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 집 팔았다. 순간 영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 팔았다고 했다. 어제 계약 끝났어.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알려주듯 담담했습니다. 영희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우리 집을 왜 팔아요? 농담 같아 보이냐? 가구도 다 팔고 이삿짐도 이미 뺐어. 말순은 일어나서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아이들은? 학교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영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란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왜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산 집이니까 내가 팔 권리도 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너희도 진짜 독립해야지. 77살 된 늙은이한테 언제까지 얹혀 살 생각이냐? 영희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거라. 새 주인이 들어온다. 그날 밤 영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영희는 텅 빈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968년 25살의 말순은 갓난아기를 업고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겨우 돌이 지났고 둘째 진호는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말순아, 친정으로 돌아가지 그러냐? 언니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아버지 역할도 해야지. 시댁에서는 아들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들이야. 내가 키운다. 군산 중앙시장 골목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시댁에서 준 돈을 모두 합쳐봤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를 끓였습니다. 진수는 없고 진호는 바구니에 눕혀서 옆에 두고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2시간 동안 국물을 우렸습니다. 아이고, 말순이 또 아기들 데리고 일하네. 저 어린 것이 혼자서 어떻게 살까? 시장 상인들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진수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도 진호가 첫말을 했을 때도 말순은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 준비를 했습니다. 뼈를 씻고 야채를 다듬고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서너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진수가 칭얼거렸습니다. 말수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엄마가 맛있게 끓였어.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나면 그날 벌어둔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수, 진호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밤마다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진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책가방과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진수의 책가방은 중고였고 옷도 형편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새 책가방 사주면 안 돼? 진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말순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돈 더 벌어서 꼭 사줄게. 그날 밤 말순은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반에서 성적이 1등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 공부를 정말 잘해요.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세요. 말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선생님, 학비가 얼마나 들까요? 걱정 마세요. 장학금도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진수는 군산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진호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말순의 자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수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말순은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진수가 서울대를 갔다고? 정말이야?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말순은 시장 상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말순이 아들이 서울대 갔대. 어머, 정말? 국밥집 아들이? 그래, 우리 진수가 해냈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말순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말순은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네. 그때 말순은 50살이었습니다. 진수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말순은 기뻤습니다. 32살이 되도록 총각으로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엄마, 영희라고 해. 착하고 예쁜 애야. 그래. 언제 데려와 보자. 처음 영희를 만났을 때 말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인사도 정중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진수 잘 부탁한다. 결혼식 날 말수는 가장 좋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25년 동안 국밥을 끓이며 모은 돈으로 아들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말순이 아들 장가가는 날이네. 시장 상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말순은 진수 부부가 따로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군산에 남았습니다. 1년 후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말순은 서울로 올라가서 한 달 동안 산후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영희가 고마워했습니다. 말순은 뿌듯했습니다. 우리 새끼 잘 크고 있네. 손자 민수를 처음 안았을 때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진수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2년 후 둘째 손자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말순은 또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예 저희와 함께 사세요.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군산이 편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원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손자들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함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민수가 5살, 민호가 3살이 되었을 때 말수는 결국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군산의 국밥집을 정리하고 평생 모은 돈으로 진수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말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온 가족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진수와 영희는 직장에 나가고 아이들은 유치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싸주세요. 민수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싸줄게. 말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반찬도 6가지씩 넣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숙제도 봐주고 목욕도 시켜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최고야. 민호가 말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우리 민호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 응.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말순이 차린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영희가 칭찬했습니다. 그래, 더 먹어. 말순은 뿌듯했습니다. 국밥집에서 25년 동안 익힌 요리 솜씨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할머니는 옛날에 국밥을 끓였단다. 국밥? 우리가 먹는 그 국밥. 그래, 할머니가 끓인 국밥을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말순은 손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함께 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를 많이 사랑해. 그때의 말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외로웠던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이 서울에 온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간 맞춰서 6가지 이상 해주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탁하는 톤이 아니라 지시하는 톤이었습니다. 응? 지금도 6가지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어제는 5가지였어요. 우리 아이들 편식하지 않게 다양하게 해주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어머니 것과 절대 섞지 말아주세요. 왜? 같이 하면 편한데. 아이들 옷이랑 섞이면 안 좋아요. 따로따로 해주세요. 말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에 따랐습니다. 빨래도 3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진수와 영희 것, 아이들 것, 자신의 것으로. 어머니, 청소할 때 제 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응? 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말순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심했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영희가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픈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언제 할 것인지 묻는 말이었습니다. 아,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제가 라면이라도 끓일게요. 내일부터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말순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직 몸이 아팠지만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허리가 아픈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한 후유증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세요. 진수가 말했을 때 말순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혼자 가야 했습니다. 저희는 일이 있어서요.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네요. 수술을 해야겠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말순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그래요? 언제요? 목요일이래. 목요일은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 출장이야.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 혼자 가지 뭐. 말순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수술 당일 말순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란에 쓸 이름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그런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는 어른이 아니라 무급 가정부라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은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요리를 해주는 사람.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혹시 아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된대요. 어머니, 전화 받으실 때 목소리가 너무 커요. 어머니, 친구분들 오시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하나가 작은 일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에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그때 말순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노년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말순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진수와 영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에 제약이 많지 않아?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은 발을 멈췄습니다. 맞아요. 친구들도 못 부르고 우리끼리 시간도 없고.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러게요. 아이들도 할머니한테만 의존하고.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볼까?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다던데. 영희의 말에 말순은 벽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도 또래 친구들이랑 지내시는 게 더 즐거우실 거야. 맞아요. 우리가 매일 일하느라 어머니 상대도 제대로 못 해드리잖아요. 진수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께 슬쩍 얘기해볼까? 좋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말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국밥을 끓여서 진수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군산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도 사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제약이 많다고.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자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요리를 해주는 것이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더 즐겁다고. 말수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수와 영희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7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아이들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면 나중에 효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진수와 영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네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 만들어줄게.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말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말순이 서울에 온 지 3년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일본 가족여행 가려고 해. 일본? 응,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줬어. 일주일 동안 놀다 올 수 있어. 영희도 신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여행이에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여행이라니. 평생 한 번도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밥집을 할 때는 하루도 쉴 수 없었거든요. 그래? 좋겠구나. 나도 같이 가니? 말순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간 진수와 영희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엄마는? 진수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셔요.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응? 왜? 이번엔 우리끼리 가족여행이에요. 어머니는 여행 다니시기 힘드시잖아요.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여행인데 나는 가족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영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처음 해외여행 가는 건데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복잡하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편히 쉰다고? 말순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편히 쉬어봤냐? 엄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여행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언제 떠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요. 그래, 잘 다녀와라.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여행에서 제외된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주고 요리를 해주지만 정작 가족 취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화가 났습니다. 서러움보다 화가 더 컸습니다. 월요일 아침 진수 가족은 큰 여행 가방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후에 와요. 집 잘 지켜주세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 민수와 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수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때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요양원이든 뭐든 내가 먼저 해결해줄게. 내가 먼저 이 집에서 사라져줄게. 말순은 일어나서 전화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 가족이 일본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 말순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을 내놓았고 바로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 일정도 잡았습니다. 가구들도 모두 중고업체에 팔았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자신의 짐을 모두 뺐습니다. 갈 곳은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진수 가족이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영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집을 판 거야? 진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팔았다. 왜요? 왜 갑자기? 갑작스럽지 않아.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어. 말수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농담 같아 보이냐? 말순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냐?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말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국밥 팔아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그건 알고 있어요. 2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야. 영희와 진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너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 집도 사줬어.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했니? 어머니. 무급 가정부로 생각했지? 진수가 부인하려고 했지만 말순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 나는 다 들었어. 뭘 들으셨어요? 요양원 얘기. 순간 진수와 영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말수는 일어섰습니다. 내가 너희 생활에 제약이 된다고 했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가족여행에서도 나를 빼더니. 영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말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겠어. 뭘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다는 거야.
말수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 갈 곳 가는 거야. 어디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말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을 찾아야지.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세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돌아섰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네. 저희 생각은 안 하고 혼자서 결정하시잖아요. 그래.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어머니. 77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세월은 나를 위해 살 거다. 민수와 민호가 울먹이며 말순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할머니 없으면 안 돼. 말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 민호.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그럼 같이 살자.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살아야지. 말수는 손자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 자라라.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말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집 비우는 건 내일까지야. 새 주인이 들어온다. 택시가 와서 멈췄습니다. 말수는 택시에 탔습니다. 전북 변산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보이는 진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변산 바닷가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말수는 이 집을 한 달 전에 미리 계약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집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한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바다를 매일 볼 수 있구나. 77년 만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를 심었습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혼자 먹을 분량만 샀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좋겠네요. 여긴 공기도 좋고 바다도 가까우니까.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 화투 잘 치시네. 국밥집 하실 때 손님들이랑 많이 쳤어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 후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수는 말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왔니? 엄마를 데리러 왔어. 다시 같이 살자.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영희도 반성하고 있어. 반성한다고 달라지니? 달라질게. 정말 잘할게. 말순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진수는 하루 종일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말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키운 상추구나. 혼자 먹을 상추였지만 뿌듯했습니다. 바다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참 예쁘다. 말순은 그 자리에 서서 해돋이를 바라봤습니다. 7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25에 과부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50살까지 국밥집에서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70까지 아들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제 77세가 되어서야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말수는 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수 잘 지내니?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도 보고 싶어. 언제 와? 할머니는 여기서 살아야지. 왜? 여기가 할머니 집이거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갈게. 그래, 방학 때 놀러와.
통화를 끊고 말순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왔구나. 74년 만에 말순은 드디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김말순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성이 마지막 순간에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꿈이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77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말순 할머니처럼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